뒤에 요거 보이시나요? 네. 조명을 하나를 꺼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아, 너무 껐나요? 너무 껐어요. 여기 키시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인사 좀 하고 끄겠습니다. 자,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혼자 참 외롭게 싸우는 기분이었는데 얼굴 뵈니까 좀 어깨도 올라가고 지원군이 좀 많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사무실 차린 지 만 4년 횟수로 5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재개발 반대, 방해, 찌라시 보셨죠? 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구역 지정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방해를 했지만 우리 추진위원회를 흔들면 흔들수록 두드려 패면 패수록 우리 위원회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더 단단해져서 돌아온 수진이 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인사 올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오늘 설명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26일 날 수정구청에서 성남시 법정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성남시가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끼리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를 시작할게요. 구역 지정 순서입니다. 성남시는 자, 표에 보시면 12월에 구역 지정이 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일정을 앞당겨서 7월 말 8월 초면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절차가 이제 중간에 태클이 없어야죠. 구역 지정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4가지를 구역 지정 전에 다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민 설문조사. 두 번째, 주민 설명회. 세 번째, 공람공고. 네 번째, 의견 청취입니다. 첫 번째, 주민 설문조사 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회. 엊그저께 했습니다. 자, 공람공고 했습니다. 공고는 23일날 떴고요. 공람 기간은 내일 모레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네, 그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의견 청취들을 할 수 있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 우편, 팩스로 저희한테 의견을 내시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내부적으로 구역계가 확정이 되면 남는 건 이제 하나입니다. 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 심의가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되면 7월 말 8월 초면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심의는 항상 열리는 게 아니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계 확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심의에 타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다음 심의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도 지체된다, 늦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가 당초 12월이었던 날을 당겨서 8월 달에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분들도 정해진 날짜에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역계를 보시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지난해 8월 20일 추진위원회가
수립됐죠. 수립되면은 구역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 제출한 구역계는 지금 보시는 그림에 점선 아니고 실선, 빨간색 테두리, 그걸로 이제 구역계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구역계 승인받은 걸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권자이자 지정권자인 성남시에서 구역계 검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건 뭐냐? 왼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거의 상업지역 일부입니다. 전체 아닙니다. 자, 오른쪽 맨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현대아파트. 그러면 자, 상업지 일부와 현대아파트를 넣어서 진행하면은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당초 처음부터 이 구역을 제외하고 추진위 승인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제안을 받고 몹시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를 제외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업지역은 지금 보시는 저 점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동사무소 앞에 큰 대도로를 끼고요. KT부터 해가지고 상가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전부 다 상업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을 포함했을 경우에 거기에 계시는 상가 세입자들 분의 영업권, 권리금, 보상해야 되는 거, 소송, 우리가 그거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신흥삼동, 옛날에 중동이라고 불렀던 도안중일구역에서 거기 상업지역이죠. 그쪽 세입자들 보상 문제로 20년을 끈 걸 봤기 때문에 지금은 헬리콥터 스퀘어가 서고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상업지역을 배제하고 그 리스크를 완전히 더 접고 가겠다. 우린 주거지역만 하겠다. 그래서 제외했던 게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추진위 수립을 위해서는 구역계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역계를 제출하면 무조건 그걸 추진위에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구역계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결합방식해도 안 되고 도로가 막 휘어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13년에 우리가 이미 수진 2구역은 구역 지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에 직권 해제되긴 했지만 그때 성남시에서 그린 구역입니다. 그걸 그대로 든 거예요. 그러니 심의에 통과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에서 그린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역계를 접수한 겁니다. 절대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이 미워서 우리가 싸워서 그런 이유는 더더욱 아니고 한술 더 떠서 우리 주거지역만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이유도 절대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상업지역이나 현대아파트 소유주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제척했던 거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남시로부터 구역 제안을 받고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알아요? 우리 주거지역 소유주분들의 우려.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상업지 또는 현대가 들어와서 분담금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니야? 우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하나 상업지역 소유주분들과 현대아파트 소유주의 우려도 알고 있어요. 뭐냐? 옆 동네 지금 우리 동네 지금 재개발하는데 우리만 빼고 우리가 요번에 같이 못 들어가면 우리가 영영 우리끼리 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이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깊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역계 검토 제안을 받고 일단 전제 조건
주거지역 소유자들의 피해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두 번째 전제 조건, 일반 상업지에 대도로에 접한 상가 안 돼. 그건 빼고 상업지에 대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 뒤에 보시면요, 주택들이 있어요. 용도지역만 상업지역입니다. 가서 보시면 똑같은 주택입니다. 그 한 켠만, 그러니까 상업지를 세로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세로로. 네. 그래서 대도로 상가 제외하고 주택 형태로 띈 상가 지역만 포함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와 현대아파트 소유주도 같이 다 같이 우리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면 말로만, 현대가 들어오면 사업성이 떨어져, 아니야 상업지가 들어오면 사업성이 떨어져, 말로만 하지 말고 들어왔을 때 도대체 얼마나 떨어지는지, 또는 상업지가 들어와서 사업성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데이터, 수치, 숫자, 말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숫자, 데이터를 성남시에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저희 요구를 받아들였고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자, 데이터를 공개할 건데, 데이터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좀 짐작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아도 3년 전에 제가 사무실을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도시 설계하는 업체 미팅을 했습니다. 수진 2구역 캡하면 14억이 든답니다. 너무 비싸서 다른 업체를 또 미팅했어요. 12억을 부르더라고요. 도저히 3년 전 저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데이터를 받았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에서 47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생활권 계획의 후보지로 선정된 5개의 구역의 용적을 예산으로 47억이라는 돈을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오늘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겠죠. 굉장히 손가락에 꼽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민분들의 부담을 줄여주신 성남시 행정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요? 네. 자, 왼쪽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구역계. 자, 오른쪽 그림은 성남시와 협의한 구역계입니다. 상업지와 현대아파트를 넣으면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업지는 도로변에 접한 모든 상가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세로로 길게 잘라서 상가는 제외하고 단독주택 형태의 주택만 편입됐습니다. 성남시도 상가가 들어오면 재개발 어렵다는 거 알아요. 돈 많이 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숫자가 좀 써있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일단 면적이 옛날에 38,000평이었는데 추가 편입됨에 따라서 44,000평으로 6,000평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구역계는 상업지가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다 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상업지가 포함됨에 따라서 구역 안에 약 11%의 상업지를 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집 지을 땅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구역계가 커지니까 당연하겠죠. 땅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소유주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1207명이었던 소유주가 1596명으로 약 39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지을 수 있는 세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당초 구역계에는 용적률 280으로 했을 때 2,700개의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2,700개. 그런데 자, 오른쪽 그림은 구역계가 넓어졌죠. 3,300개의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계산을 해보면 왼쪽은 2,700개를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조합원이 1,207명입니다. 약 1,500개. 조합원 하나씩 다 드리고도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1,5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 오른쪽 그림은 3,300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합원 1,596명 빼면 1,724개 일반 분양 아파트가 개수가 나옵니다. 물론 이쪽에 뭐 1,200개, 저쪽에 뭐 1,700개 이게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임대를 지어야 돼요. 임대 포함 개수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역이 넓어져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뭔가 조합의 수입이 좀 늘어날 것 같아. 그럼 분담금이 좀 줄여들지 않을까? 이거를 줄여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얼만큼의 이익이 돌아오는지 분담금, 자, 돈금 한번 좀 계산해 봤습니다. 분담금을 계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공사비를 얼마로 할 건지. 평당 820으로 계산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탈 건지 일반 분양가 평당 4,200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 아까 그림 중에 있었죠. 기존 구역계로 진행을 해서 2,700개를 팔았을 때 그때와 구역계가 넓어져서 3,300개를 지어서 팔았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12월 17일 날 작년에 성남시에서 이 분담금 설명회를 한 번 또 했었어요. 수정구청에서. 여러분 많이 못 오셨죠? 평일이라. 저희가 갔습니다. 그때 성남시에서 뭐라 그랬냐면 땅 60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약 한 18평 정도 돼요. 우리 여러분 다 18평에서 21평 갖고 있잖아요. 거의 다. 땅 18평 정도 갖고 계신 분이 25평 아파트로 갈 때 분담금 1억 9,500 정도 내라고 했습니다. 1억 9,500, 500인가 700인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계 넓어진 걸로 계산을 했더니 세대당 분담금이 1,026만 원이 줄어들면서 1,800만 원대로 분담금이 내려갑니다. 분담금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니까. 분담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종정가를 알아야 되고 종업가를 알아야 되고 비례율을 알아야 됩니다. 비례율을 알려면 제가 저번 설명회에 뭐라고 했어요? 공사비 알아야 되고 일반 분양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숫자 아무거나 막 넣습니까? 아니죠. 전체 세대수의 인구의 땅 면적에 전부 다 계산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는데 도시설계업체에서 14억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소유주분들은 우리가 계산기 들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싸게 지어서 비싸게 팔면 되는구나. 무슨 소리냐? 공사비를 싸게 해서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해서 팔면 분담금을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남시 계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공사비라고 써 있습니다. 평당 820만 원. 우리 옆 동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진 1구역 공사비 얼마입니까? 평당 510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저렴했고 LH 방식이죠. 높게 못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한 은행주공 아파트 우리 시장님 사시는 포스코가 수주했죠? 698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자, 그것도 작년 일이니까 뭐 좀 그렇다고 쳐요. 자, 올해 지금 핫한 곳 원도심 얘기입니다. 상대원 2 민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DL과 GS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DL이 얼마 제시했습니까? DL이
829만 원 제안했죠. 우리는요 820만 원으로 놓고 계산했대요. 자, 그러면 공사비를 높게 잡았으니까 팔 때 비싸게 팔아야겠죠. 일반 분양가 자 4,200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4,200. 자, 요거 적절한 거 볼게요. 원도심의 여러분, 우리가 뭐 강남이랑 분당이랑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옛날 신흥주공 아파트 포레스티아라고 아십니까? 평당 지금 4,800입니다. 4,800. 자,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중동 신흥상 앞에 해링턴 스퀘어 효성에서 짓고 있죠. 거기 지금 84타입이 19억이더라고요. 평당 5천이 넘습니다. 하나만 더. 자, 산성 민영조합입니다. 헤링스톤 평당 5천입니다. 84가 18억이니까. 그러면 평당 4,800에서 5,100까지 지금 이미 지금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4,200? 우리가 이렇게 위치가 빠지네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남시의 계산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계산 잘했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공사비 조금 내려도 되고 분양가 조금 올렸어도 됩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25평 가는데 분담금 1억 8천대가 나오면 얼마든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에겐 너무 희망적인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각자 다 생각은 다르시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지만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보신 그림 두 개가 있었는데 두 번째 성남시가 지금 협의하는 구역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가 빠졌죠? 자, 여기는요 제1프라자와 번성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것까지 뜨지그랬냐 넣을 수도 있겠죠. 네. 들어가려면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고 빠지려면 두 개가 다 같이 빠져야 합니다. 번성 공영주차장은 물론 우리 수진이 구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정병원이 있는 앞에 상업단지를 위해서 필요한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치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따라서 번성 주차장만 빼고 제일프라자만 들어올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프라자에는 73세대의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상가도 앉는 이유가 뭡니까? 상가 보상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진척이 되고, 자, 왼쪽에 여기 이렇게 모서리가 튀어나왔죠? 여기부터 원래는 이 옆까지 다 상업지역인데, 자, 여기 한 켠만 밑으로 쭉 여기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주택 형태를 띈 여기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어디냐면 왕굴 설렁탕 혹시 아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우성 정육식당 이런 것도 있어요. 그 2층에 고배반점이고 여기가 바로 그 건물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태평역이 있고 여기가 바로 그 건물이에요. 거의 평화골든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쭉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상업지가 있었죠? 자, 근데 이 상업지는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 빨간색 보이십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동합니다. 상업지가 여기에 조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이쪽은요, 지금 현재 용도가 상업지역이지만 가서 보세요. 전혀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요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이름이 제1로입니다. 제1로. 이 제1로를 건너면 여기가 수직 1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요 현대 아파트부터 이쪽으로 쭉 상가가 쭉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상가와
이 빨간색이라는 건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나 오피스텔 이런 업무시설들이 다 지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비슷한 거, 이거 사실은 자주색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동성교회입니다. 동성교회. 여기를요 그대로 종교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동성교회 있는 데가 그대로 종교시설 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란색에는 SOC 시설이라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문화센터나 체육복합시설이나 운동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밑에 연두색 공원입니다. 공원. 아유, 뭐 여기도 아파트 지어서 팔면 좋지 않냐? 멋집니다. 여기는 공원밖에 찬성할 게 없어요. 왜냐? 요거 하얀 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학교. 학교 밑에는 아파트 못 지어요. 일조권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공원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배치를 이렇게 했고요. 자,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쭉 뚫린 부분. 자, 요거는 우리 수진 2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 동네 수진 1, 신흥 1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관통도로입니다. 우리 동네에만 8,000~9,000 명이 들어올 거예요. 수진 1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통량 해소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관통도로를 뚫어서 교통량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 튀어나온데 이거 뭡니까? 관통도로가 있으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야지. 그죠? 어쩔 수 없이 성남대로에 접하고 있는 상가 중에 유일하게 밀란채 3만 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여기가 편입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그림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보니까 알록달록 예뻐요. 자,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아까 이 넓어진 구역계로 몇 세대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용적률 280, 최고 이빨이 올랐을 때 3,300세대가 가능합니다. 자, 이 노란 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되고, 이 빨간 데에는요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뭡니까? 1, 2층이 삼각 깔고 그 위에 아파트 올린 거 우리 주복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우리 조합원들 하나씩 다 줄이고 팝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노란 데에 있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주복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네. 이 노란 데에 있는 아파트가 인기가 있고 더 비싼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이 주복이 뭐 안 팔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고 이 노란 데에 있는 아파트가 더 잘 팔리고 더 비싸고, 그래서 이 상가 시설을 우리가 지을 때 상가를 너무 많이 빼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 분양 만든 거 다 누가 떠안아야 돼요. 그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 개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하죠. 잘 계산해서 지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노란 땅, 이 금싸라기 땅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비싼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팔아야 한다. 그래야 그게 조합원 수익으로 잡히고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임대 아파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 자, 성남시는 아까 3,300개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개수의 12%를 무조건 임대를 지어야 합니다. 무조건. 한술 더 떠서 기본 용적률이 260밖에 안 되는데요. 260밖에 안 돼요. 허용 용적률 280을 받으려면요 임대를 5%를 더 지어야 줘요. 그러면 결국 전체 세대수의 17%를 어마어마한 개수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지어내야 합니다. 임대 아파트는 여러분 돈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임대가 나쁜 거다, 임대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임대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개수를 따지니까요, 그게 500개, 600개 임대 개수가 500개, 600개에 육박합니다. 임대를 지으면 그만큼 땅을 차지하죠. 그럼 그 땅 면적만큼 우리가 팔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를 빨간대로 몰아주세요. 자, 다시 중요한 얘기합니다. 임대를 빨간대로 몰아주세요. 이해하셨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란색이 더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다는 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잘 팔린다. 빨간색은 오해하시면 안 돼.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나다.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잔뜩 지어놓고 고민합니다. 아,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저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아, 이거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지? 당연히 저는 잠도 못 잡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 임대를 몰면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를 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17%의 임대 개수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가 이쪽으로 몰아지니까 이 금싸라기 땅, 이 노란색 색깔도 어떻게 또 노란색인지, 이 금싸라기 땅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 비싼 걸 최대한 활용해서 지어 팔 수 있습니다. 10억, 15억, 20억짜리 지어서 팔면 그 수익이 조합으로 들어옵니다.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조합원들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 결국 뭐 임대를 여기로 몰았다는 얘기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셜 믹스라고 해서 임대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누가 임대에 사는지 모르게 전체 땅에 임대 5, 600개를 녹여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그 임대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이거를 오케이 해줬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임대를 모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성남시청장에 감사드리고, 성남시에서 왜 몰았을까요? 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이뻐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조합원분들의 사업성 보장. 쉬운 말로 여러분 돈 버시라고요. 왜? 성남시 공무원이 왜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합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이 사업이 끝까지 완성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됩니다. 아니, 사업을 하면 할수록 돈이 계속 마이너스나, 여러분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5억, 10억, 20억을 버셔야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래야 임대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도시 전체가 탈바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려준 성남시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성남시와 협의해서 현대아파트 소유주도, 상업지 일부 주택 갖고 있는 소유주도, 그 다음에 우리 주거지역, 제일 중요한 우리 주거지역 소유주분들도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규제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고의 방안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을 도출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남시의 또 도움을 받아서 방안을 도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에 계신 소유주분들과 현대아파트에 계신 소유주분들 중에 대다수가 구역 편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추진리 스님 당시에 그 옆에 맨 처음에 보셨죠? 왼쪽에 있던 그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일부 소유자분들과 현대아파트의 소유자분들의 대다수가 구역 편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이 설명회가 이제 성남시의 내용에도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듣고 상업지에서 들려오는 소문입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알지만 상업지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뭐 상업지가 들어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더니 상업지가 들어오니까 사업성이 오히려 올라갔네? 김은경이 옛날에 거짓말했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언입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성이 올라간 이유는 예전 여기 왼쪽에 상업지가 포함이 돼서가 아니고 상업지를 오른쪽으로 올렸고 성남시에서 상업지를 세로로 반을 잘라서 정말 그 어려운 상가 그 되도록면에 접한 상가는 다 빼고 주택만 편입시켜줬고 주거에다가 임대를 몰아줬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다 합쳐져서 사업성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 상업지가 포함이 돼서 사업성이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 개의 복합적인 요소가 사업성을 올린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튀어나온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골 설렁탕, 그 보배반점, 그 우석 정육식당 그 부분부터 이제 상업지가 쭉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역이 있어요? 태평역이 있습니다. 네, 태평역. 자, 그래서 태평역과의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태평역 4번 출구에서는 여기까지 한 67m 되는데 4번 출구 말고 중간에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쟀더니 30-4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될까 말까 제가 이제 그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평역 지하철에서 지하로 땅굴을 파서 우리 단지 안으로 연결되는 지하 연결 통로를 뚫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감사합니다. 너무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네. 태평역 지하철에서 땅굴을 파서 연결 통로를 뚫어서 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 전체 지하 주차장으로 통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뚫을 겁니다. 검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통로를 뚫으려면요, 지금 이걸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초기 단계예요. 여기에 지금부터 지하 연결 통로라는 글씨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냥 막 뚫는 거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쓰여져야 돼요.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초품학. 네. 자, 단지 안에 지하철을 품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지품학이라고 합니다. 지품학. 진정한 지품학가 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하철로 무슨 뭐를 뚫는다는 얘기냐? 자, 그 부분을 좀 확대했어요. 아까 그 튀어나온 우성 정육식당. 오늘 제가 우성 정육식당 선전을 엄청 합니다. 왕골 설렁탕. 자, 여기에서 여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좀 확대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자, 여기가요. 아, 왜 자꾸 이게. 여기가. 여러분, 지하철 내려가지고 어떻게 카드 찍고 나오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무슨 얘기냐? 나가지 말고, 이렇게 통로를 하나 뚫는 거예요. 뚫을 수 있습니다. 벽을 하나 허물어 갖고 30m만 뚫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통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세요. 그럼 그 나가는 문, 우리 수진이 아파트 이렇게 나가는 문 써 있습니다. 그 통로를 쭉 걸어가세요. 이렇게 쭉 걸어가시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요. 여기 옆에 그림, 요 문, 요거. 저기로 나가면 지하 주차장이에요. 우리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싶다.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올라가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럼 진정한 지푸마가 되는 겁니다. 저희 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잘난 척. 욕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수진이 구역 말고요. 다른 데서 지하 연결 통로가 이렇게 뚫으면 좋다고 막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이 저 800m 뒤에 1km 떨어져 있는데 땅을 어떻게 갈 거예요? 그냥 그거 공수표예요. 우리는요. 우리 진짜예요. 우리 거짓말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진정한 지품합니다. 지금 이 작업을 원도심에서 딱 한 군데 가고 있어요. 저기 신흥삼 앞에 중동 중일구역 도안주민 해링턴 스퀘어 거기가 지금 단지로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뚫습니다. 근데 거기도 진정한 지프만은 아니에요. 왜냐? 지하철과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고요. 지하 상가. 신흥산 밑에 지하 상가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지하 상가로 내려와서 좀 걸어서 신흥역까지 갈 수 있는 지하 연결 통로를 뚫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우리 수진이 정도 돼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땅굴 좀 파도 됩니까? 네. 지프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뛸 겁니다. 많이 뛸 겁니다. 진짜 원도심 명작 아파트 탄생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절차를 좀 알아봤습니다. 업체 미팅도 끝났고요. 이거는요, 성남시와 별개로 지하철 공사와 협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결정할 부분이 남았어요. 우리는 지하철이요, 모란도 있고 태평도 있어요. 아시죠? 태평역과 협의를 하려면 수입분당선만 협의하면 되고, 모란역에서 뚫을 거면 파무선과 수입분당을 둘 다 협의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어디에서 뚫는 게 더 이익인지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돈만 되면 두 개 다 뚫어버리면 좋죠. 그죠? 예.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태평역이 더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보시면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하고 거기서 오케이 되면 성남시로 넘어옵니다. 그럼 나머지 인허가를 진행을 하는데 입안을 해서 설계하는 데까지만 2년이 걸린대요. 공사하는 거 말고 입안에서 협의해서 설계하는 것만 2년이 걸리고 공사해서 넘기는 것까지 또 2년이 걸린답니다. 그럼 몇 년 잡아야 됩니다. 몇 년 걸려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땅도 안 팠는데 무슨 지하 연결통로야? 아니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설계 토지이용계획에 썼다고. 우성 정류 식당에 썼다고. 지하 연결통로 뚫을 거라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여러분이 아까 박수 치셨으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조금 이제 서운한 말씀, 여러분한테 좀 서운했던 거, 삐졌던 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삐집니다. 동의서 안 내신 분들 있죠? 삐졌습니다. 네. 동의서를요, 구역 지정이 8월에 되면 한 번 마지막 동의서 거둬야 됩니다. 마지막. 조합설립, 우리의 목표는 조합설립이에요. 마지막 동의서가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왜냐면 지하 연결 통로를 뚫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더 좋은 데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노란색 아파트가 다 좋아요. 위에는 태평역에 붙어 있고 밑에는 모란역에 붙어 있고, 네,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애가 나옵니다. 어디라고 말 못해요. 그렇겠죠? 여러분, 아파트 층수, 더 좋은 층수 있죠? 1층이나 꼭대기 조금 꺼려 하시는 것처럼 선호하시는 층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인데 우리 관리처분 때요, 조합원들만 좋은 거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조합원들 먼저 추천하고 남는 거 일반 운영하겠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 동의서 안 내신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물론 내고 안 내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옆 동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옆 동네, 또 어디라고 말 못해도 재개발을 진행을 해서 관리처분까지 끝났는데요, 어떤 한 분이 재개발 반대를 끝까지 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만 반대하면 되는데 약 몇 명의 어르신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동의서는 당연히 안 됐겠죠. 끝까지 분양 신청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현금 청산됐습니다. 현금 청산은 시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현금 청산 되셨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주도했던 재개발을 앞에서 반대하셨던 어르신 분양 신청했습니다. 입주권을 받아갔어요. 그럼 결국 그분의 말을 믿고 끝까지 아무것도 안 낸 분들만 현금 청산됐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고, 현금 청산 되신 분들 중에 LH로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나도 입주권 달라고, 나 몰라서 그랬다고. 방법이 없습니다. 굳이 할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달에 동의서를 내신 분들은 안 내셔도 돼요. 추진이 동의서 내신 분들 제외하고 안 내신 분들 동의서를 한 번 더 걷는 기회가 생깁니다. 꼭 동의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설명입니다. 자, 이 그림 재개발 반대 방해 민원이 엄청 성남시에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막 도배도 됐었어요. 우리는 민원 냈습니까? 안 냈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찬성하고 계신데 우리는 민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번에 한번 보여주셔요. 민원을 낼 때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람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민원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견서를 낼 건데요. 자, 의견은 많지만 세 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요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통도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관통도로 우리가 내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도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설계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없앨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관통도로 내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하철 연결 통로 뚫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지하로 다니면 돼요. 문제는 이 관통도로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뚫지 말래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간적 범위 결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도로가 있으면 그 밑에 지하는 뚫을 수 없대요. 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에 하나, 여기 밑에 하나 연결할 수가 있는 지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하 연결 통로가 여기 태평역으로 된다면 여기는 지하가 어떻게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관리사무소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단지로 가서 관리비 각자 그거보다 통으로 하나의 관리 체계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올 때 제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1번에 적혀 있는 게 지하를 뚫어주세요. 지하를. 관통도로 밑에 주차장이 연결될 수 있는 지하를 뚫어주세요가 1번입니다. 길게 썼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 있고 막 이런데 요 앞에 수진 1구역과 수진 2구역 사이에 제1로라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동성교회 앞에, 소방서 앞에 아시죠? 그 도로가 우리보다 수진 1구역이 더 먼저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32m가 쫙 넓어집니다. 예, 인구가 많아지니까 도로도 같이 확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수진 1보다는 늦게 됩니다. 왜? 수진 1은 올해 8월부터 2주 나가요. 수진 1은. 그럼 8월부터 다 2주 나가면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막 귀신 나오는 집이 되는 철거해야 되니까. 예. 그럼 그쪽으로 어쨌든 간에 도로가 충분히 넓어집니다. 근데 성남시에서 뭐냐면 우리 땅 쪽으로 3m를 전체를 다 도로를 넓히래요. 무슨 말인지 다시. 여기가 지금 우리 땅이잖아요. 여기가 다 우리 땅이잖아요. 도로 확폭을 위해서 3m를 셋백하랍니다. 뒤로. 우리 땅을 먹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 3m 셋백이 물론 해야죠. 필요하다면.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일이 먼저 개발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충분히 넓어집니다. 근데 우리 땅을 내놔야 됩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그 확폭이 왜 필요 없냐? 도로 여기 요 위에가 어디냐면 상업지역이에요. 우리 상업지역은 안 합니다. 아시죠? 네, 그 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그 앞쪽에 있는 상가는 안 해요. 그러면 3m 도로 셋백을 뿌리만 해. 그럼 그 상가가 이미 다 있는데 도로 넓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상가가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샛별 오피스텔이랑 무슨 주차장이 있습니다. 월드주류 밑으로 우리 최문성 사장님까지 들어가고 그 밑으로.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도 3m 셋백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 동네만 3m 셋백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셋백 하지 마라. 왜 우리 땅을 왜 3m를 셋백하냐? 그게 2번입니다. 예, 그게 2번. 자, 하나 더 있죠. 3번. 3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 네네. 자, 제일로 얘기 또 나왔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 제일
이 도로에서요 쭉 와요. 쭉 와요. 이 주상복합의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다시 제일로에서 쭉 와서 이 주상복합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쭉 와서 이 간통도로로 들어오래요. 들어와서 우회전하래요. 우회전. 그래서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제1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필요 없잖아요. 중간에. 이 도로가 필요 없어지면 이 도로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벤치를 더 다시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1로에서 저 주상복합으로 들어가게 출구를 하나 내주면 되잖아요. 안 된답니다. 성남시에서. 그죠?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왜 안 돼요? 똑같이 그랬어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남시는 저희에게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해달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위에다가 제 말씀에 이해하실 분은 저 김문경 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위에 그 밑에 좀 이름 써서 사인하셔가지고 저 통에다가 넣어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강력한 민원을 또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보다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이제 드릴 말씀은 다 했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원은 1,500명, 뭐 이렇게 1,600명, 구역개가 확대되면 그렇게 되지만 살고 계신 분은 4,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이견이 다 있을 수 있죠. 다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이견이 많으니까 이게 혹시 재개발이 불발되는 거 아니야?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8월달에 구역 지정 됩니다. 올해 말에 조합 설립하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75%가 필요한데 저희가 전에 걷어놓은 동의서가 60% 좀 안 됩니다.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만 거두면 되는데 법이 4월 달에 개정이 돼서 75%가 아니라 70%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재개발 하라는 얘기죠. 그죠? 법까지 도와주겠습니다. 저희는 확답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70% 거둘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무조건 올해 안에 조합 설립하겠습니다. 그러니 동의서 안 내신 분들은 마지막 동의서 내신 기회에 꼭 동의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러 의견이 있으시지만 조합이 한번 설립이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 구역지정 직권 해제된 것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법으로 안 돼요. 조합 설립이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하기 나눕니다.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단위로 물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사업지를 세로로 쪼개줬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야기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상가를 다 제끼고 사업지를 원래 들어오면 다 같이 들어오고 빠지면 다 같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세로로 딱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빼고 지금 우리 신동호 사장님 사시는 상가 지역이지만 주택으로 생긴 부분 그 부분만 넣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다시 계산한 겁니다. 그럼 분담금이 올라가느냐? 분담금은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가 새로운 부분만 넣어줬고 사업성을 해치는 부분은 다 뺐고 주공으로 임대를 또 옮겨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분담금은 내려가고요. 하나 더 제가 질문을 안 하셨지만 뭘 궁금해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돌아오는 메리트는 없느냐? 궁금하시죠? 예. 자, 그거는 제가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나는 상업적 비싼 땅에 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메리트는 없느냐? 우리 간평사를 모셨습니다. 간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평사께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 또 이 간평업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전에 어떤 카톡을 보니까 이제 누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뭐 벌써 간평업체를 정해서 어쩐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 개개인의 감정평가는 관리처분 시전에 성남시에서 간평업체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간평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정한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간평업체를 이렇게 지금 선정해서 지금 그 얘기를 나누는 거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올 10월이나 12월 이경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이제 추정 분담금을 위해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놓은 겁니다. 이 감정평가 업체는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삼창 감정평가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임창진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될 그러한 출발점석에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정비사업에 대한 큰 틀의 절차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비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 그러니까 시작의 초반, 그러니까 이제 구역 지정이 지금 되는 단계고,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에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인가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꽤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건축 심의라는 중요한 걸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축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고 그걸 받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이 분담금을 얼마가 정도 될지 그걸 정하게 되는 감정평가를 그때 하게 됩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그 단계에 가면 한 2년 정도는 더 걸리겠죠. 심의도 받고 인가까지 가려면. 그러고 나면 이제 관리 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 이주하고 철거하고 건물을 짓고 입주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커다란 긴 과정에서 지금은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초기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사업에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무작정 동의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법에서 정한 게 뭐냐면은 이 사업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몇 평의 아파트를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나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법에서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서
그 소유자분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 정도 사업이면은 내가 동의하고 같이 가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의 기초 자료로 제공을 하게 돼 있고, 제가 이제 해야 될 업무는 그 기본적인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 조합 설립을 위한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 업무를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궁금해하신 여기 말씀하신 거, 요 상업 지역에 계신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종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를 많이 인정받으면 본인이 똑같은 아파트에 들어갈 때 분담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상업지역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 요 후면 이쪽에 있는 주거지역에 가지신 요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에 비해서 본인이 받을 가치가 더 많이 인정받으면 분담금을 덜 내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상업지역은 같은 성향의 단독주택으로 이용상황 붙더라도 향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요건 주거지역보다는 당연히 좀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높게 평가가 되느냐, 이걸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이제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주변에 이제 거래 사례도 보고, 이 주변에 사례가 없으면 여타 다른 쪽에 있는 상업지역의 다른 사례들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밀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때 되면 구체적인 가격의 차이는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업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은 이 후면에 있는 주거지역의 단독주택보다는 금액이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권리가액이 더 높아지고 분담금도 상대적으로 덜 내게 된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위원장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집이 있으신 거죠? 예.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그쪽에 공원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쪽, 거기에 뭐가 궁금하시죠? 네네, 주차장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래쪽 노란색하고 위에 쪽 노란색이 있죠? 그 위에 쪽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아래쪽 노란색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위에도 노란색이 있고 아래도 노란색이 있는데, 위에도 아래도 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과 주차장을 연결할 수 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지하로 뚫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 2동 3747번지에 사는 건물주인 최대진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지 않는 주민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란고개 진입로 밀란지 아파트, 현대아파트, 공구상가 건물들을 매입하면은 그쪽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여러분 상가 건물 주인들의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란채 현대아파트 세대수도 많은데 다 보상을 해주면은 수진 이동 아파트 분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면은 빨간 벽돌 단독주택에 사는 원주민들의 단독주택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가지 않는 원주민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은경 위원장님, 지금 현재 수진 입동은 8월에 이사 자격을 갖춘 주민분들에 한해서 접수를 하면은 순서대로 이주비 이사비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진 입동은 8월에 본격적으로 수진
8월에 본격적으로 이주 현수막도 골목에 건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수진 이동 아파트 분담금이 얼마에 정해졌는지 분담금 내역서가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장님, 저번에 수정구청에서 주민설명회 시장님이 12월에 수진 이동 구역을 지정한다고 집은 그 전에 팔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려면은 수진 이동 분담금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진 이동 분담금 가격을 알아야지 부동산에서 수진 이동 아파트 분담금에 비례해서 수진 이동 단독주택 매매 가격을 알리고 손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님,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최대진 우리 소유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게 상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나 이제 다음은 조합이 되겠죠.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진 씨가 지금 궁금한 걸 제가 답을 드리면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시고 최대진님께서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했으니까 저희들은 진실된 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답이 못 믿어오시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면 되고 그냥 인정 안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현대아파트, 뭐 밀란채 이게 다 들어오더라도 같은 조합원이에요. 이 조합 사업 아닙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한 조직으로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최대진님께서도 한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 역시 한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현대아파트 상가에 계시는 분들 뭐 지금 안 한다고 빨리 이제 그 진정도 하고 하더라고요. 안 하시면 현대아파트 분들이 만약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저희들 사업이 늦으면 저희들이 같이 안 갑니다. 예, 현대아파트 빼고 갑니다. 예,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의 생각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 같은 수진 이동의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힘을 합쳐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가려고 성남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성남시 하는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는 상업지 계시는 분도 그렇고 현대아파트 계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게 컴플레인이 강하게 걸어서 저희들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예전에 처음에 그렸던 이 상업지 빼고 현대 빼고 기본 계획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업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구역계 요청을 저희들이 처음에 했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님께서 그저께 26일 날 설명할 때 뭐 집 팔고 가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 거는 여당 삼아 얘기하신 거지 개인 사유재산을 시장이 무슨 뭐 팔고 말고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집값이 오르면 팔고 가셔도 되지 않냐라는 이런 여담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시작. 저희들이 이게 그 도시재생 사업에 묶여 있을 때 집값이랑 자 추진위원회 지금 열심히 경정위원회랑 도시재생 사업 그거 무너뜨리고 지금 재개발 사업지로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총회까지 거쳐서 추진위원회 인준받고 나니까 집값 얼마 뛰었어요? 한 2억 뛰었습니다. 2억. 지금 8억 5천에서 8억 거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음 단계 조합 설립돼서 창립총회하고 조합 설립돼서 되면 확실한 이제 그 사업에 가는 이제 그 로드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보고 또 값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많이 오른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분양받아가지고 살고 계실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다 그냥 자기 값어치 그냥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집값 비싼 거 상투 잡아서 만약에 12억에 구주택을 사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이 뭐 한 2억이든 3억이든 내라고 하시면 되게 섭섭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막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또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서 뭐 결국 많이 오른다고 기존에 계시는 조합원들은 좋아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집값은 나중에 되면 이거 제가 기필코 장담하는데요. 이게 우리 분양에서 앞으로 3~5년 중에 분양돼서 입주할 때쯤 되면은 이거 성남에서는 최고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대진 소유자님께서도 늘 이렇게 내가 그 지금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재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앞으로도 이주 나가려면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최대한으로 우리가 빠른 이게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고 빠른 재개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한 개 이게 단체로 해서 가야 되고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성남에서 저 자랑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남이 여러 개 이게 생각했던 재개발 사업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일 아주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넣어주십시오. 근데 한번만 질문 안 하고 아니 단순히 질문해야 되니까 한 번만 질문하시고 사무실에 오세요. 사무실에 오시면 더 이제 예. 아니 그럼요. 그렇게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하철도 뚫는다고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대진 위원님 14억 이야기하셨습니다. 14억은 밖에 알겠습니다. 네. 14억. 자, 현대아파트에서도 오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설명한 구역계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 아니고 확정된다 그러면 8월 고시날 때 구역지정 고시날 때를 보셔야 되고요.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 구역계를 하기 전에 상업지 현대아파트 추가되는 소유자가 약 390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66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를 터치했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소유자분들, 기존 놀이주택 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구역 편입에 찬성하느냐. 자, 그런데 반대가 나왔습니다. 참고서만 말씀드립니다. 상업지에서 반대 2표, 상업지에서 반대 2표, 현대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100분이 계신데 반대 10표. 10표는 공통점이 있어요. 1층에 상가를 갖고 계신 소유자분들. 위에 90명은 다 찬성입니다. 참고하시고, 네, 참고하시고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람 기간입니다. 구역계에 대해서 다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공상단도 아니고 100% 찬성했습니까? 의견을 내십시오. 의견을 내시고 저희도 오늘 의견 내려고 의견서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강력한 몇백 통, 몇천 통, 몇천 통의 의견을 넣을 겁니다. 재개발 반드시 할 거예요. 그렇지만 편입을 반대하시는 우리 현대아파트의 반대자분들, 상업지의 그 두 분에서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성남시에서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 구역 지정이 되면 값은 또 뜁니다. 불보듯 뻔한 거죠. 그죠? 얼마가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최대진 소유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억까지 단독주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대관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받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럼 한 분 더 받겠습니다. 하세요. 수진동 4520번인데요. 저희 지역은 이번에 제철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왼쪽 노란색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보면 일반 상업지역 같은 라인인데 주거 밀집 지역이 있는데 빌라 한 곳한테 거기만 왜 쏙 뺐는지 이유를 말하고 싶은데요. 왜 빠졌는지 이유를 왜 빠졌는지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뭐 사후성밖에 없겠죠. 이 구역계를 그릴 때는 정형화되어 있는 구역계를 그리라고 성남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성남시의 방향과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 상업지역에 들어오면은 사업성이 올라가는데 밑에는 왜 빠졌냐, 맞죠? 예. 그러면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란 기간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빼야 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뺐습니다만 우리 선생님 의견도 맞습니다. 의견 제출하십시오. 성남시에. 예. 네,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다시 포함해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에 의견 제출하십시오. 예, 같이 성남시랑 협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성남시가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한 번만 더. 예, 마지막. 예, 주세요. 예. 아니 그 3255번지의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성남시 계획안에서 3,300세대라고 추정이 됐는데 예. 거기에다 이제 분담금도 얼추 얘기하셨는데 그 3,300세대 기준이 현재 그 성남시 고도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어쨌든 고바위니까 고바위는 좀 평지하거나 좀 더 파서 층수를 올린다든가 해서 세대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3,300세대 내에 전용 59가 있을 수 있고 전용 84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상 뭐 110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평수 같은 그 비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의 그 부분이 좀 편성이 되는지 그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평형때 설문조사는 조합 설립 때 할 겁니다. 그거 답변이 되셨고 성남시에 이걸 그렸던 용역업체에 물어봤더니 15층에서 16층을 기준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린 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고도 제한이 완화가 좀 됐습니다. 아시죠? 예. 이렇게 고개가 있는데 전체 다 원래는 딱 45m 딱 정해놓고 그거 이상 못 올리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바위가 있으면 요 위에서도 45, 밑에서도 45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고바위를 깎으면 깎는 만큼은 층수가 또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동네를 보니까 수진 1구역이 전체는 아니지만 20층까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참고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상을 또 보는 거죠. 25, 30, 29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고도 제한 완화해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고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답은 15, 16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설명회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용역사 답변이 대신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한 번만 더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간 시간이어서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예. 저 3032번지인데요. 네. 상업지구 지금 의견을 묻었다고 하셨는데 네. 수치상으로 찬성, 반대, 무응답 몇 프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업지에서 우리가 그 성남시하고 협의를 성남시에서 상업지의 주택분들하고 현대아파트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희들이 거절했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예. 우리가 요청했던 대로 가는 게 제일 저희들은 좋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업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약간의 서로가 면적이 넓어져서 자기 면적을 가지고 재개발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날 일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홍보요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상업지에. 그리고 밀란체 쓰기도 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많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빼고 가려고 했어요. 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이 대다수가 다 들어오기를 여기에 재개발에 편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위원장님께서 같은 동네 주민인데 같이 살자 해서 지금 성남시하고 오케이 한 겁니다. 성남시에다가. 그래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하면 뭐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3억지 주택에 계시는 분이 한 250세대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일일이 다 이게 대변에서 얘기를 못 해봤지만 계략적인 얘기는 몇 사람 빼고는 거의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응답도 있을 것인데 대략적으로 네? 상담을 못한 분도 계실 거잖아요. 질문 이해했습니다. 자, 상업지 밀란체 현대를 합쳐서 390명 중에 260명을 터치했습니다. 비율로는 약 66.7%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 중에 100세대 정도, 90세대 정도는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면 260개에서 90개 빼면은 170개 정도는 밀란체 3와 상업지에서 나온 거죠. 그 밀란체와 상업지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에 2분만 반대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머지는 다 찬성이라고 아니죠. 대답을. 나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찬성표 몇 프로인지를 모르는.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에서는 2분 빼고 다 찬성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3분의 2를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전부 다 구역 편입을 반대하더라도 저희는 3분의 2는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근데 제 생각에 저희가 번호를 모르는 나머지 3분의 1 전체를 터치 못했으니까 그분들이 100% 전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번호를 모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충분한 설명 됐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 궁금증 해소는 안 되셨겠죠. 저희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분 궁금증에 응답을 드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을 또 알아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 우리 다 같은 옆집 아줌마, 오빠,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주거지역 소유자의 피해가 없다면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추진위,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남시 추진위에 좀 물어보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하신 후에 편입을 반대하시든지 찬성하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에 이번에 편입이 안 되면 상업지와 현대아파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거지역 소유주의 분담금도 내려가지만 상업지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번에 편입이 안 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거기만 한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 기존 토지 소유자 구역에 들어왔던 주택 소유자의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거지역 소유자들 걱정 안 해요. 저는요 지금 상업지역 어르신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만 편입이 돼야 그 다음에 권리가액을 더 주든지 감정평가를 뭐 더 해달라는지 지금 뭐 1+1 달라는 얘기도 저기 써서 붙였던데 분담금 없음을 명시하래요. 상업지역 사람들한테. 그러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편입이 돼야 그 다음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다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너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